김수종이 꿈꾸는 정의롭고 원칙이 살아있는 대한민국.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돌려보고 비틀어보는 오늘의 이슈. 이종훈의 뉴스 측면 승부. 네, 요즘 대선 기간은 대선 기간인 모양입니다. 이 촌철살인의 멘트를 날리기로 유명한 노회찬 의원이 오늘 인터뷰하는데 보면 조용하게 아주 자근자근 말씀하시는 걸 보고 제가 솔직히 좀 내심 놀랐습니다. 오히려 제가 노회찬이 됐던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제가 빙의 되지 않았나 싶어서요. 자, 뉴스 한 가지 돌려보고 비틀어보는 남자 이종훈 박사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이종훈입니다. 밖에서 다 들으셨죠? 네. 예. 좀 이상했죠, 오늘은? 많이 이상했죠? 예. 바뀐 것 같았죠? 그러니까요. 예. 예. 오늘 이슈는 뭡니까? 역사는 밤에 이루어진다. 예. 예? 이렇게 야한 제목을 또 뜨셨어요. 이게 야한 것을 묘사할 때 쓰는 표현인가요? 보통 그렇지 않나요? 역사는 밤에 이루어진다. 예, 저하고 상상하는 게 좀 다르셔가지고. 또 그래 모니까 또 그래 몰리네요. 네. 또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사드 배치. 사드 배치. 네. 그러니까 뭐 아시다시피 주한 미군이 이제. 새벽에 옮겼나요? 예. 새벽 0시 무렵부터 이제 오산기지, 부산, 또 경북 칠곡 외관 이쪽에서 각각 분산 보관 중이던 차량식 이동 발사대, 레이더, 교전 통제소 이런 사드 장비를 이제 쫙 한꺼번에 모아서 결국 새벽 4시 40분경 성주 골프장에 반입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네. 그런데 특히 그 엑스밴드 레이더가 완성품으로 딱 들어온 거예요. 예. 사실은 여기 이제 전기만 꽂으면 그냥 바로 가동이 되는 그런 정도로 준비를 미리 해가지고 딱 그렇게 이제 들어왔다는 거죠. 새벽에 이렇게 4시 40분경에 다 반입을 마쳤으면은 과정에서 충돌은 없었겠네요. 주민들이 다 주무시고 계셨을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젯밤 늦게야 이 소식을 아마 그 마을 주민들이 알게 됐나 봐요. 그래서 주민 한 200여 명이 이제 성주 골프장 입구 거기서 이제 항의 시위를 이제 한 거죠. 차량 한 10여 대 대고 뭐 도로를 막기도 하고. 근데 경찰이 이제 미리 사실은 이제 이거 알고 당연히 알았겠죠. 그러다 병력을 이제 이렇게 포진을 시킨 것이고 이 과정에서 이제 주민들하고 약간 갈등, 충돌 뭐 이러면서 주민 5명 이분들이 좀 부상을 당하기도 하고. 근데 뭐 워낙 기습적으로 이루어진 거라서 좀 속수무책이었던 상황인데 근데 그때가 시간적으로요. 아시겠지만 어젯밤에 뭐가 있었죠? 뭐가 있었습니까? 대선 후보 TV 토론. 그러니까 이분들도 아마 대선 후보 TV 토론 보시다가 갑자기 이제 연락받고 막 나오시지 않았나. 대선 후보 TV 토론이 4시 40분까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어제 밤에 이제 결국 이분들이 소식을 듣고 이제 나오게 된 거니까요. 어제 대선 후보 TV 토론이 11시 좀 넘어서까지. 그렇습니까? 반입 시기가 앞에서도 노회찬 의원하고 이야기했습니다. 좀 미묘합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쪽에서는 대선 후보 4차 TV 토론이 막 진행되고 있는 속에 벌써 이 주한미군 쪽은 계획을 세워서 싹 지금 진행을 하고 있었고 또 우리 정부도 그걸 알고 경찰 병력 다 이렇게 해서 딱 포진시키고 이런 준비를 다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시간 중에. 그러니까 이 TV 토론이 막 진행되는데 사실은 뒤에서는 비밀 기습 작전이 쫙 전개가 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다가 이게 결국은 대선 일정을 고려한 그런 이 반입이 아니었느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역시 사드 배치에 좀 부정적인 의견을 가진 진보 성향의 대선 후보가 당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것을 고려해서 빨리 이걸 기정사실화하려고 그런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옛날 열어볼 때 도둑 맞으신 분들 많이 계시죠. 좀도둑들이 많이 설쳤거든요. 그거 기억하시는 분들 거의 없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제 세대가 또 세대인지라. 우리 국방부도 뭐 협조 아닌 협조를 했을 거고요. 그죠? 네, 그렇죠. 장비가 들어온 상태에서 적절한 시기를 기다렸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 장비가 처음 들어온 게 51일 정도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차량량 그 이동식 발사대 2대가 이제 오산기지 도착하는 장면. 그 당시에 이렇게 화면으로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까? 미군 측이 이제 공개를 해서 우리 그 방송에 이제 방영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사실은 이제 착착 장비들이 이제 속속 들어온 거죠.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뭐 제가 말씀드렸듯이 엑스밴드 레이더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그러니까 조립 내지는
그러니까 예비 가동까지 다 해본 것 같아요. 다 그런 한 상태에서 준비를 좀 하고 있다가 결국 기다린 것은 무엇이냐. 이 부지 문제가 해결이 안 됐잖아요. 부지가 완벽하게 이제 주한미군으로 넘어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사실은 이게 부지가 주한미군 쪽으로 넘어간 게 지난 20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로부터 한 6일 만에 이제 전격 이렇게 단행을 한 거죠. 그러면 그 기지 안에 있는 골프장은 어떻게 활용하는 겁니까? 뭐 거기다가 지금 설치를 한 거니까요. 오늘도 사진을 보니까 그 골프 그린 그 위에다가 그냥 이렇게 발사대 설치를 했더라고요. 그린 위에다가요? 그렇게 했으니까 근데 전부 다 골프장 그 모든 홀에다 다 그렇게 하는 건 아니니까. 그 옆에 또 홀에서는 또 이렇게 골프 쉬는 시간에 연습도 하고 하겠죠. 네. 환경 권한 대행은 미리 알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미국 측으로서도 이걸 일방적으로 좀 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이게 부지 문제도 이게 해결이 돼서야 사실은 반입이 가능했기 때문에 그렇죠. 부지를 주한미군에 넘기는 절차 이런 것도 결국 우리 정부가 다 관리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빠르게 처리해 줄 수도 있고 늦게 처리해 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대선 이후로 사실은 굳이 원하면 이제 미룰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진행을 안 했다는 거고요. 이미 그 펜스 부통령 지난번에 왔을 때 그 면담 직후에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조속히 배치 운영되도록 함으로써 북한의 위협에 상응한 한미 대응 태세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그걸 지금 돌이켜 보니까 이미 그 시점에 이거 빨리 지금 이렇게 처리하기로 황교안 권한 대행도 마음 먹고 있었던 게 아닌가. 그렇군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북핵 사태를 놓고 중국은 아시아에 있어서 자기의 위치를 확인했고 일본은 아베 총리의 부인의 스캔들을 덮을 수 있었고 그렇죠. 미국은 사드를 갖다 놓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요즘에 지지율이 약간 좀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뭘 얻었나요? 역사는 밤에 이루어진다 그러시는데 대선 후보들은 반대 기류가 강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곧 대선인데 대선 앞두고 이게 무리하게 강행할 일은 아니다. 강행할 일은 아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미 강행이 된 거죠. 그리고 어제 사실은 이 TV 토론 과정에서도 이 문제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다음 정부에서 이걸 결정하자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거하고 좀 무관하게 지금 이제 일은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요.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이 한미 정부 간 합의에 따라서 국내법 절차를 준수하고 일정대로 진행되어야 한다. 이게 환경 영향 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한밤중에 기습 배치라니 유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거 역시 좀 약간 좀 하나만한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 아닌가. 지금 돌이켜 보니까 심상정 정의당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거 원천무효다. 차기 정부에서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홍준표,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찬성을 했네요. 차기 정부 들어서면 아마 이 사드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이슈로 부각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이미 들어온 장비를 어떻게 다시 또 나가라. 이러기도 그렇죠. 또 좀. 그거는 불가능하죠. 다른 의미에서 이제 아마 안보 문제에 좀 접근이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였습니다. 청취자가 묻고 박 박사가 전한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은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세요.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박 박사가 꼼꼼하게 읽고 인터뷰에서 대신 질문해드립니다. 오늘 들으신 인터뷰 방송은 YTN 라디오 곽수중의 뉴스 정면 승부 홈페이지나 팟캐스트 팟빵을 통해 다시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조기 대선이 얼마 안 남지 않았죠. 그죠? 그런 가운데 오늘 이재용 부회장 재판 그리고 또 최순실 씨 재판도 아직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곧 있으면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도 열리겠죠. 앞으로 이런 주요 재판들 전망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손수호 변호사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손수호입니다. 이재용 부회장 오늘 7번째 재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7번째 재판이 열렸습니다. 쟁점들 좀 정리해 주십시오. 어떤 쟁점들이 있는지. 네, 생각보다 쟁점이 명확하고 간단합니다.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뇌물 공여로 기소가 됐는데요. 즉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게 뇌물을 줬다는 혐의죠.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뇌물을 준 것이 아니라 이재용 부회장은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강요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돈을 준 것이다. 예. 피해자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과연 누구 말이 맞느냐? 이게 바로 이번 재판의 쟁점이 되고 있고요.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구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의혹도 있습니다. 하지만 심증만으로 유죄 판결에 선고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증거가 중요하고요. 특히나 오늘까지 증거조사를 마무리하고 앞으로 이제 증인신문 절차로 진행한다고 하니까 이번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섣부른 감이 있어서 여쭤보는 건지 모르겠는데 오늘인가요? 그저께 얼마 전에 개그맨 이창용 씨가 그 음주운전 1년 걸쳐서 재판하다가 무죄로 인정받았지 않습니까? 네, 음주운전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이 선고됐죠. 나머지는 유죄 판결이었고요. 500만 원 벌금을 받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유죄 판결 내용을 보니까 검찰 쪽에서 제시했던 정황 상황만으로는 음주운전을 물을 수 없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뇌물 공여에 대한 문제, 강요에 의해서 자기는 피해자다라고 얘기했으면 정확한 결정적 한박 증거가 없으면 이거 증거 능력 부족한 걸로 판결 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번 재판의 특성은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형사재판에 공통된 그런 사항인데요. 즉 누군가에게 유죄 판결을 선고해서 형사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판사가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범죄라는 점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 확신을 갖게 하기 위한 것이 바로 검사가 증거를 제출해서 이제 그 판사를 설득해야 되는 것인데요. 여러 가지 의혹이 있고 심증이 있고 의심은 간다 하더라도 판사가 확신을 가질 정도의 증거가 없다고 한다면 일단은 무죄 판결을 선고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에도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죠. 자, 그렇다면 박 전 대통령 현재 지금 뇌물죄 혐의 인정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또 이재용 부회장도 뇌물죄 인정 안 하고 있고요. 근데 만약에 재판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죄가 인정된다면 박 전 대통령 재판에도 상당히 영향이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에게 뇌물 공여 유죄 판결이 선고된다면 뇌물을 주었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누가 받았냐?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밖에 없으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유죄 판결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하지만 대법원이 과거에 매우 흥미로운 판결을 선고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뭐냐면 뇌물을 주었다. 사실이 인정되어서 돈을 준 사람이 뇌물죄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돈을 받은 사람은 뇌물인 줄을 모르고 그냥 돈을 받은 것이다. 이런 경우에는 준 사람은 뇌물죄 유죄지만 받은 사람은 뇌물죄 무죄 판결이 선고된 적이 있습니다. 오, 그렇습니까? 그런데 하지만 이거는 굉장히 이례적인 경우고요. 또 이번 사건의 구체적인 그런 사실관계를 보자면은 그리고 또한 이재용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의 관계를 고려한다면 또 검찰의 공소사실을 종합해서 본다면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이재용 부회장에게 뇌물 공여, 뇌물을 주었다는 점이 유죄 판결이 선고된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런 수뢰, 뇌물을 받았다는 점도 당연히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법원 판결은 이번 사안에는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럼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상황은 이번 지금 인터뷰와는 별개의 건이라고는 하지만 지금 대통령 후보로 나온 분이 아직까지 성완종 사건으로 이 뇌물 부분에 아직 기소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재판 중에 있지 않습니까? 네, 재판 중이죠. 대법원에 올라가 있습니다. 대법원에 있죠. 이제 이 경우는 방금 말씀하신 그 예외의 경우가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겠네요. 동일하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해당 그 대선 후보 같은 경우에는 증거가 없어서 무죄 취지로 판결이 파기환송된 것이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그 메모가 증거 능력이 없기 때문에 기타 다른 그 정치 자금을 불법으로 받았다는 증거가 없다, 부족하다라는 취지로 파기환송된 것이기 때문에 이런 뇌물 관련된 그런 그 뇌물 공여자와 수뢰자의 그런 입장이 달라서 유죄 문제가 엇갈리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법원 판결과는 약간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상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지금 재판 연기해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 있습니까, 종종? 종종 있죠. 특히나 이제 5월 2일 오전 10시로 첫 번째 공판 준비일이 이제 지정됐습니다. 그런데 어제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제 유영하 변호사가 너무 촉박하다라고 해서 연기해달라라고 하는 의견서를 법원에 냈다고 합니다. 실리를 냈다고 하는데요.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유죄가 아니고요. 또 아무리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되어 있다 하더라도 재판에서 본인의 억울함을 호소할 그런 기회 그리고 여러 가지는 장치는 보장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표면적으로 지금 유영하 변호사가 이렇게 이야기한 것 같은데요. 검찰의 어떤 여러 가지 기록이 양이 너무 방대하다. 따라서 검토해서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너무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연기해달라. 라고 지금 주장을 한 것인데요. 여기에 더해서 이제
5월 9일이 대선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 일주일 전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나오지 않더라도 네. 재판이 열린다면 예. 대선에 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예. 이런 걸 줄이기 위한 목적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네. 또한 추가적으로 변호인을 선임할 것으로 보이는데 예. 그 전에 좀 시간을 벌어보자라고 예. 하는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재판부에서 이러한 주장을 받아주지 않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데요.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이제 언론 보도에 따를 때 법원 관계자가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유영하 변호사가 예. 정식으로 기일 변경 신청서, 즉 여러 가지 사정이 있으니 예. 기일을 변경해 주십시오라고 예. 하는 정식 신청서를 제출한 게 아니라 의견서 형식으로 했다. 예. 따라서 재판부가 현재 이 기일 변경 여부에 대해서 예. 구체적으로 판단할 그런 단계가 아니라고 본다라고 하고 있기 예. 때문에 어떤 의도로 그렇게 정식 신청서를 안 낸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현재 법원은 그 재판 기일을 예. 뒤로 연기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입니다. 예. 근데 지금 우리 손 변호사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국정농단 연루자들 가운데서 박 전 대통령만 빼고 다른 분들은 전부 다 재판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서로 다른 또 재판부고요. 이게 서로 각자가 다르다 보니까 나중에 이걸 모자이크 된 재판 결과를 하나로 짜 맞춰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판결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가능합니까? 이게 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생각해 볼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일단, 여러 재판부에 제출된 증거가 예. 대부분 좀 비슷비슷하거든요. 예, 그러다 예. 보니까 증거가 비슷한데 다른 판단이 나올 경우에는 이게 옳지 않은 것이다. 예. 라는 지적도 있겠고요. 예. 또 두 번째로는, 늦게 진행되는 재판부가 네. 재판을 함에 있어서 예. 다른 다른 재판부가 먼저 유사사건, 관련 사건 판결을 선고해버리면 예. 심증을 받을 수밖에 없다. 여러 가지. 그러니까요. 그런가? 라고 해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예. 따라서 한날 한시에 선고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그런 지적들이 있는데요. 네. 하지만 이번 재판의 경우에 비록 그런 지적이 일부 옳다 하더라도 예.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예. 따라서 재판 진행 순서에 따라서 먼저 선고를 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왜냐하면 특검이 기소한 사건의 경우에는 예. 특검법에 따라서 1심은 3개월 내에 선고가 되어야 합니다. 예. 그리고 예. 3개월이 비록 넘을 경우에도 예. 구속된 피고인의 경우에는 1심에서 예. 최장 구속 기간이 6개월입니다. 예. 따라서 6개월이 넘을 때까지 예. 판결 선고가 안 될 경우에는 예. 일단 풀려납니다. 예. 일단 풀려난 다음에 판결 선고를 기다려야 되는데 이렇게 해주는 경우는 사실은 좀 드물거든요. 그렇군요. 따라서 예. 한날 한시에 선고되는 것이 타당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예. 재판부 입장에서는 먼저 끝난 재판은 먼저 선고할 것으로 보이고요. 예. 실제로 이재용 부회장 재판을 진행하는 그 해당 재판부가 예. 지난 6번째 공판기일에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기간이 8월 말에 만료가 된다. 예. 그리고 그 전에 판결 선고하기 위해서는 예. 7월 말까지는 재판이 끝나야 한다라고 예. 말을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예.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은 늦게 진행된다 하더라도 예. 다른 재판이 먼저 판결 선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이 삼성동 자택에 최순실이 숨겨놓은 돈 뭉치 있다는까지 질문 많이 있었는데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쳐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손수호 변호사였습니다.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